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평면 응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직한 두 면 사이에 작용하는 응력 성분들 사이에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조건들, 평형 조건에 대한 부분을 봤죠. 특히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법선 벡터 자체가 어떠한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축과 하나 평행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봤습니다. 자,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임의의 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행렬로 표현한 평면 응력에 대한 성분들에 대한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마 x의 x에다가 그다음에 타우에다가 x면에 작용하는 y 그리고 어떻게 되죠? 타우에다가 y면에 작용하는 x 그 다음에 시그마의 y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렇게 4개의 성분을 갖고 우리는 평면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xy에 관한 함수만 나타있기 때문에 xy 평면 또는 z면에 관한 어떤 식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두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된다?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에 관련된 뭐가 되죠? 하나의 미분방 정식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조건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수직인 힘과 하나의 뭐가 됩니까? 나란한 힘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에 관한 요 세 녀석만 알면 돼. 왜냐면 얘는 어차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진 것 중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건 3개 관련된 관계식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이 녀석은 죄다 뭐라고? 어떠한 법선 벡터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된다? 어떤 축과 나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인 단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썼던 그림 기억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어떤 형상 자체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런 어떤 입체가 하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입체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진 녀석을 지금 뭘 생각하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비스듬하게 잘려져 있는 상태. 자, 비스듬하게 잘려져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려져 있는 녀석을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는 이 면에 대한 법선 벡터 자체가 어떤 X축, Y축, Z축 우리가 이제 항상 쓰는 내용은 X축, Y축, Z축에서 다시 한번 이거 얼마 돼? Y축으로 보는 것이고 이쪽으로 어떻게? Z축 이쪽에 뭐? X축으로 보는 이 축들과 나란한 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여기에 이미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사용할 때 응력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법선 벡터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지. 그럼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 있는 축과 서로 나란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단 말이지.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자체를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임의의 방향으로 델타 F가 작용한다고 친다면 이게 T가 될 것이고 T 쪽이 어떻게 돼?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따라가는 이 법선 벡터의 기준이 된 우리는 응력 벡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녀석을 판단했을 때 이 축과 나란한 걸로 일단 해석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이 축과 나란한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의 뭐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만들어진 녀석과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만들어진 녀석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나누어서 이쪽에 있는 건 뭐가 돼? Tn에다 N에다가 뭐 Y 성분이라 볼 수 있겠고 이쪽은 T에다 N에다 뭐가 돼? X 성분이라 볼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여기 주어진 녀석의 T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 이 방법을 찾아보려면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물체대의 형태를 좀 더 편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뭐 유체역학에서도 많이 봤지만 유체정력학에서도 봤다 그랬죠. 여러분 삼각 프리즘의 형태를 나타내서 한 점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녀석 자체를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삼각 프리즘 형태로 나눠서 우리가 표현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늘 우리가 앞에서 하던 형태로 삼각 프리즘 형태로 한번 나눠본다면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삼각 프리즘 형태를 만들어보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갖다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프리즘을 하나 만들자 이거야. 조금 이제 그림 자체가 삐딱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삼각 프리즘이야. 삼각 프리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필요한 녀석 자체가 삼각 프리즘에서 보려고 할 때 약간 이쪽으로 이제 눕혀져야 그림을 좀 표현하기 쉬우니까 약간 눕혀놨습니다. 여기서 판단할 때 우리는 일단 응력 성분을 다 찾아야 되는데 이 3개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나의 점을 잡아야겠죠. 자, 여기 점을 잡아서 어떻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녀석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시그마 x가 될 것이고 자, 음에다가 음의 축이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녀석이 얼마 돼? 타우에 이쪽에 x에다 y가 될 것이다. 자, 이 두 녀석과 이제 아래쪽 면에 작용하는 녀석이 있을 것이니까 아래쪽 면을 우리가 여기 중심을 하나 잡고 여기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 형태로 내려가는 것이 시그마 y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음의 방향에서 음의 축과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타우에 뭐가 돼? yx가 될 것이다. 자, 근데 xy나 yx라고 하는 둘은 같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이 네 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표현할 때는 표현식은 이 세 개만 갖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뭘 볼 것이냐면 저기 있는 n축을 한번 잡아봐야겠죠. 자, n축을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장해서 여기쯤에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본다라고 쳤을 때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n 벡터가 이렇게 해서 하나 간다고 보겠습니다. n 벡터. 제가 n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간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 그림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 있는 모양이 이쪽 방향으로 해서 뭐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자, t에다가 뭐가 돼? 자, n에다가 x 성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 쓸 수 있겠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녀석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돼? t에다가 n에다가 뭐 y 성분을 하나 쓸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어떤 응력 벡터의 성분을 하나 잡아낼 수 있겠고 물론 이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표현해서 이쪽 방면은 뭐가 돼? t가 작용하고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이 성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여기서 판단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녀석이 쭈루룩 가서 한 면에 가는 어떻게 돼? 응력 벡터에 있어서 평면 응력을 생각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일단 식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평형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 시그마 뭐 m이라고 하는 것은 영인 모멘트에 관한 식을 일단 먼저 한번 해석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럼 모멘트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모멘트에 대한 중심점은 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m이라고 하는 놈과 n이라고 하는 놈을 써봅시다. 여기다 우리가 p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되어진 그림을 갖고 이제 한번 평형식을 써보겠는데 자, 시그마 m이라고 하는 녀석에 어떻게 모멘트가 0이면 회전 방향 잡아야 되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반대 방향 플러스 어떻게 돼? 시계 방향 마이너스 잡겠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중심점이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회전축은 당연히 Z축으로 봐야 되겠죠? Z축으로 본다면 회전하는 시계 반대 방향은 요 녀석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하는 녀는 이 녀석밖에 없죠. 얘가 이렇게 돌려야 뺑 돌아가는 거야. 그다음 반대로 시계 방향 도는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두 개가 돌면서 서로 마주치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을 도니까 얘를 플러스로 보는 거죠. 얘를 플러스로 봐서 얼마? 이제 타우에다 xy라고 적혀 있는 녀석에다가 뭐가 됩니까? 실제 이 녀석이 작용하는 이 면을 보면 얼마 되죠?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녀석 자체가 이만큼 뭐가 돼? 델타 z가 되죠. 그러니까 델타 z에다 얼마 됩니까? mp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델타 z에다가 mp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얼마 됩니까? 사각형 면적이 나오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플러스 값이 되겠고 자,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을 써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 요 녀석은 뭐가 되죠? 면적이니까요. 그쵸? 요 녀석 자체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전 모멘트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잡아야겠죠. 어떤 거리다? 여기 주어진 요만큼의 거리죠.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얼마 돼? NP가 있을 텐데 NP를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얼마 됩니까? 2분의 NP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플러스가 돼 있고 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써보면 이번엔 이 녀석하고 관계 때문에 저거죠. 이 녀석하고 있으니까 타우 yx가 된다 이 말이야. 타우 yx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가 이 녀석이 작용하는 단면적 얼마 됩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는 델타 z 여기는 얼마 돼? 델타 x가 되겠죠. 그럼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지고 자,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녀석 뭐가 되죠? 델타 z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z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델타 x는 이 길이니까 우리가 그냥 np라고 써도 관계없잖아. 일단 우리는 여기 나오는 녀석은 np라고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얼마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 나오는 np의 반이 되겠죠? 얼마? 2분의 np가 되겠다. 자, 이 녀석 자체가 뭐야? 모멘트를 형성하는 두 가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0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모멘트 합은 0인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양쪽으로 넘어가면 타우의 xy에다가 델타 z에다가 얼마? np에다가 곱하기 2분의 np가 되겠고 자, 이퀄 어떻게 된다? 타우에다가 yx에다가 자, 어떻게 돼? np가 되겠고 그 다음 얼마? 델타 z에다가 그리고 2분의 np가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를 하나 확인할 수 있다? 이 식을 가만히 보는 순간에 주어진 식을 자세히 보면 델타 Z 서로 소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NP에다 NP가 이렇게 해서 두 개 된 건 서로 교함없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하나 똑같고 2가 됐어요. 여기도 같이 소거되어지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식은 뭐밖에 없다? 결론 타우의 얼마? xy 이꼴 뭐? 타우 yx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형 조건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어떤 시그마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떻게 작용하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이거 됐든 아무 관계없이 항상 이거는 항등적으로 성립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갑니까? 힘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시그마 F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시그마 F는 빵. 자, 시그마 F는 빵이니까 이제 우리가 fx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fx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x축으로 작용하는 녀석은 이쪽 방향 뭐가 돼? tnx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어떻게 돼? t에다가 n 방향이죠. 법선 벡터 n 방향이 t에다가 x라고 적혀있고 이 녀석에다가 단면적은 mn에다가 얼마 돼? 델타 z가 되겠죠. mn에다가 델타 z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가 결론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는 녀석을 자세히 봤는데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왼쪽으로 가는 녀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주어진 이 녀석도 왼쪽으로 가지만 얘도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방향 자체가 반대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뭐?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여기 있는 네 개의 힘으로 서로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mn에다 델타 z에다가 마이너스라고 붙여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저 시그마 x가 되겠고 시그마 x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는 힘에 대한 부분이니까 단면적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은 mp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mp에다가 어떻게 되죠? 델타 z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돼 있고요. 다시 마이너스를 써버리면 여기 타우 yx라고 하는 녀석이죠. 타우 y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작용하는 단면적은 얼마 돼? np에다 델타 z가 됩니다. 자, np에다가 델타 z가 되죠. 이 녀석의 합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 녀석 자체가 이렇게 쓸 때 누가 봐도 우리가 np라고 하는 녀석과 n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것이 np가 되고 이게 np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게 요만큼 법선 벡터가 여기랑 기울여서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세타만큼 기울어진 걸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기 위해서 우리 세타를 한번 응용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응용을 할 것이냐 하면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세타죠. 그러면 여기 식에서 선생님이 잘 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 선하고 이 선 그러니까 MN하고 나란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봐. 그럼 MN하고 나란한 선을 그어버리면 요 선을 봤을 때 이게 법선 벡터니까 여기 수직이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된다? 수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됐다라는 말은 잘 보세요. 여기가 세타 됐단 말은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90도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90도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X 표시라고 합시다. 그럼 요렇게 두 개 더해서 90도인데 큰 삼각형을 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해서 90도가 되죠. 그러면 결론 얘는 똑같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거죠? 바로 세타. 그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얘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나란하니까 이게 세타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세타를 갖고 표현할 때는 이 mn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가 mp 그러니까 mP라고 적혀있는 요 녀석 자체를 이제 우리는 m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mn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mn에다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 np라고 하는 녀석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mn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 자체는 mn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져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쪽 부분에 우리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모자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도 시그마 fx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y도 시그마 fy라고 하는 녀석 자체도 가만히 본다면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단 이거 하나 있죠? 그럼 얼마 쓸 수 있다? t에다 n에다 뭐 y라고 하는 녀석이 쓰고 역시 어떻게 됩니까? 델타 z에다 mn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진 녀석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라고 써버리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녀석의 반대쪽 방향은 여기 있는 녀석하고 여기 있는 녀석 두 개가 작용한다라는 거지. 그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가 되니까 시그마 y부터 생각한다면 시그마 y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키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NP에다가 그다음 어떻게 돼? 델타 Z인데 NP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뭐라고 쓴다 그랬죠? 여기를 MN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여기 주어진 녀석이 세타니까 얼마 돼?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에다가 뭐가 되죠? 델타 Z가 되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하나 더 써볼까요? 이번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보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가 이번에는 시그마 Y에서 얘를 써야 되죠. 타우 XY입니다. 타우 XY에다가 역시 이 녀석 단면적은 델타 Z에다 MP가 되는데 MP라고 하는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 MN이라고 하는 녀석에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델타 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보면 결론은 이 두 개 다 뭐가 된다? 제로가 나와야 정상이 된다는 거야. 이 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식 자체에서 TNX하고 뭐가 돼? TNY라고 하는 응력 벡터 T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성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어진 것을 세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표현해 본다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 T에다가 N이라고 하는 녀석이 X라고 하는 녀석은 자, MN에다가 델타 Z가 되고요. 자, 이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에다가 MN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리고 얼마? 델타 Z가 되겠네요. 자, 거기다 얼마 돼? 플러스 얼마 됩니까? 타우의 Y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NP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MN에다가 얼마 돼? 사인 세타에다가 역시 델타 Z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TN에다가 얼마 X라고 하는 녀석은 델타 Z라고 하는 것은 다 뒤져야 되잖아. 그 델타 Z 뒤지고 다 뒤졌어요. 그럼 남아있는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TNX의 MN은 얼마 됩니까? 역시 얘도 죽어버리네. MN 다 나와서 MN 다 나오고 대 나와서 다 나왔어. 그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TNX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X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곱한 거에다 플러스 타우에다가 YX라고 하는 녀석에 사인 세타를 곱한 요 녀석으로 표현되더라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경우에는 어떤 의미의 세타라고 하는 것으로 딱 돌려놨을 때 만들어 놓은 그런 법선 벡터상에서의 응력 벡터 성분 중에서 X방향 성분은 바로 시그마 X와 타우 YX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것이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그마 FY라고 적혀 있으니까 T에다가 얼마 돼? Y에다가 N이라고 적힌 녀석에 역시 보면 얼마? 델타 N, 델타 Z MN에다가 이렇게 해서 표현한 녀석 자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넘어가 버리면 얼마? 시그마 Y라고 하는 녀석에 MN이 되고 얼마? 사인 세타에다가 델타 Z. 자, 그리고 이 녀석에다 다시 플러스 얼마 된다라는 거죠? 타우의 XY가 될 것이고 M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얼마 됩니까? 코사인 세타에 델타 Z죠. 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T에다가 이 X축이 아닌 N축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응력 벡터의 Y축 성분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역시 봐도 어떻게 돼? 델타 Z 돼지고 델타 Z 돼지고 델타 Z 돼지고 MN이라고 하는 것도 죽고 MN하고 죽고 MN하고 다 죽어버리죠. 그럼 남아있는 녀석 자체는 뭐냐면 역시 시그마 Y에 이번에는 사인 세타가 되겠고 더하기 얼마 됩니까? 타우의 XY에다가 얼마?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식이야. 정말 중요한 식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X가 이제 세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은 거 성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여기도 시그마 Y, 타우 XY인데 사실상 이 네 개 중에서 이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놈하고 이렇게 세 놈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에 대한 부분 다 됐는데 이 녀석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라고 쳤을 때 이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붙었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쪽으로 잠시 한번 당겨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 T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응력 벡터를 볼 때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법선 벡터가 보이죠.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단위라는 말을 써서 단위 법선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위 법선 벡터라고 얘기한다면 크기가 1짜리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1. 크기가 1짜리인 녀석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세타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건 뭐가 돼?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 어떻게 돼? 바로 이 녀석 자체 N 자체 이쪽은 뭐에 해당한다? 이 그림상 이쪽은 얼마?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법선 벡터 방향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 법선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법선 벡터 하에서의 우리가 응력 성분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세타 나오니까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수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여기다 시그마 X라고 쓰고 얼마 돼? 타우에다 YX가 되죠. 이게 원래 XY라고 써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타우의 xy라고 쓰고 그 다음 얼마 됩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쓰는데 어차피 이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에 서로 바꿔도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들어 올려도 관계없겠죠.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얘가 좀 달라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는 풀 때는 동일하게 해석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XY에 관련된 식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Z까지 우리가 활용을 한다 치면 식이 더 복잡해지니까 여기 있는 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사인, 코사인에 대한 식만 딸랑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 되게 복잡한 식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좀 더 이 녀석 자체를 갖다가 쉽게 아이디어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생각, 물론 쉽게 외우자고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한테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거는 되게 쉬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쪽 면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실제 뭐 이렇게 해서 따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 자체를 판단을 할 때, 그쵸? 자, 판단을 할 때 뭘 볼 거냐면 여기 주어진 요 녀석 자체의 판단에서 뭘 볼 거냐면 이쪽으로 n 벡터가 요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n 벡터가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원래 풀었던 건 다 이 방향 x축 방향 어떻게 돼? 이쪽에 y축 방향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돌아간 각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나온 녀석 자체가 x가 되고 저기가 y가 돼 있으니까 x와 y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주어진 식의 이 모양 자체를 아예 이 축 자체, n축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자고? n축 자체라고 하는 녀석을 아예 그냥 이걸 뭐라고? 하나의 축처럼 생각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색깔이 가장 적절한 게 뭐 있을까? 이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녀석 n 벡터 방향을 갖다 하나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하나 잡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요 녀석 자체가 이렇게 90도가 되어지니까 요렇게 세타만큼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만큼 세타만큼 같다는 거와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딱 세타만큼 돌리고 나면 이 n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돼? 하나의 x-라고 두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면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걸 얼마? y-라고 준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뭐 xy에 대한 이런 식 자체의 형태를 뭐 x-y-에 대한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면 오히려 축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더 편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더 나란하고 이렇게 편하잖아.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y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x-y-로 해서 새로운 좌표계로 바꿔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있는 그 평면 응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시그마 x와 시그마 y 그 다음에 뭐 타우 x와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녀석 자체를 뭐가 된다? 시그마 x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도 뭐? 시그마 y 다시. 자, 이쪽에 있는 놈도 어떻게 된다고? 타우에 얼마? x 다시 y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놓고 나면 우리가 오히려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떤 x축이나 y축을 세타 방향으로 반시계 만큼 회전한 상태에서 축으로 형성시켜서 그 축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자체를 원래 애초에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얘네들을 뭐한다? 다 표현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에 관련된 역시 평형 조건에 대한 식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다만 여기 있는 건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저쪽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여기를 보면 자, 이게 일단은 뭐가 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역시 삼각 프리즘을 갖고 설명을 할 때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평형 조건을 따진다고 친다면 어차피 뭐 시그마 m은 당연히 0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회전 안 된다니까. Z축을 중심으로 돌려봐야 서로 같은 것을 왜 서로 수직하는 면에서 작용하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수직하는 면에 작용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걸 평행 조건이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 주어진 식에서 아이디어가 이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평형을 이룰 때는 법선 벡터 방향 쪽으로 하나의 어떻게 돼? 힘을 방향으로 잡는 거니까 이 방향을 우리가 x-로 넣는다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는 녀석 자체는 결론은 뭐?
시그마 x 다시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냐? 위쪽으로 올라가는 녀석은 당연히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쪽에 나란한 채 올라가니까 타우에 여기 x 다시면에 뭐 y 다시와 다 이렇게 나란한 부분이죠. 결국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식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y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y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서로 확장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식을 예석함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이쪽과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에 대한 부분과 얘와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건 역시 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평형 조건을 쓸 때 이 방향에 관련된 힘을 만들 수 있는 건 다 찾아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찾아야 이렇게 평형 이룬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돌아간 세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본다고 친다면 여기가 수평으로 돌아가는 이 축이 되겠고 이쪽으로 수직으로 가는 이 축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 것이 세타고 이렇게 돌아간 녀석이 세타가 된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도 생각해보는데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90도가 된다라는 사실에서 이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는 말을 써서 90도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 알겠죠? 이제 그렇게만 알면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 되면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똑같이 세타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주 보는 거고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세타라가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식이 여기 세타라고 쓸 수 있나요? 그쵸? 여기가 세타죠. sorry. 그래서 여기서 마주 보는 거는 이게 세타가 되고 이걸 얼마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잘 판단해 본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 자체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저쪽으로 와서 이제 연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삼각 프리즘을 갖고 조금은 우리가 복잡하지만 식을 한번 쭉 써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 물론 근데 이렇게 연락이 풀어봤자 마지막에 그냥 쳐외우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서 어차피 그렇더라도 우리는 메커니즘 중요하잖아. 메커니즘 왜 그렇게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삼각 프리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 프리즘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앞면으로 좀 나오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좀 이해를 좀 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삼각 프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 프리즘에서 이쪽 면에 나온 걸 잘 생각해 봅니다. 이제 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여기서 중심 딱 잡아 볼게요. 가운데 잡아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중앙 정도 된다고 여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럼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짜증나는데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잡고 중간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점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n이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n이라고 적혀있는 순간 동시에 뭐가 되죠? 하나의 x-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잡는 거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로 잡는다고? y-, 그쵸? 자, y-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y-에 대한 축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나와 있는 식 자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 걸 한번 표현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뭐에 해당한다? x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나오는 녀석이 바로 뭐가 돼? y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개가 xy인데 x-y-로 바꿔서 주어진 식 자체를 회전을 했단 말이지. 또 뺑그르 돌아서 얼마? 세타만큼 가고 이렇게 뺑그리 돌아서 얼마 돼? 세타만큼 왔다라는 거죠. 이 식 자체에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하나 성분들을 다 따지는 거야. 하나하나 성분을 다 따져본다면 일단 뭐가 돼? 이쪽으로 가는 녀석에 관련 있는 뭐가 돼? 하나의 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녀석 뭐가 됩니까? 잘 봐도 이렇게 시그마 x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녀석이 뭐가 돼? 타우에다가 xy가 됩니다. 그럼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저기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해석해 본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분필 조각은 많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귀찮네. 이렇게 하면 시그마 y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게 뭐에 해당한다? 타우에다가 어떻게 돼? y의 x가 되겠죠. 물론 이 둘은 같다 그랬습니다.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한다? 이 x- 방향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우리가 뭐 하냐면
시그마 얼마? F의 이 X 다시라고 하는 녀석 쪽까지 합은 얼마? 0이 돼야 될 것이고 시그마 F에다 뭐가 돼? Y 대시에 대한 부분 자체 축도 0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멘트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하나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할 때 처음에 시그마 이쪽에 넣어볼까? 이 시그마 얼마? F에다가 X'가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먼저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자 이 말이죠. 자, 이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를 지금 먼저 뭐로 봐야 돼? 플러스로 봐야 되죠. 그럼 반대쪽으로 가는 건 나 마이너스야. 반대쪽은 당연히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선생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봤을 때 이쪽 방면, 이쪽 방면. 그러니까 이쪽 방면으로 가는 녀석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돼. 그렇지. 자, 그런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주의해서 봐. 분명히 강조했지만 내가 뭐냐면 이놈, 그 다음에 이놈 이렇게 해서 4개의 힘에 의해서 상호 어떤 관계가 되는 걸 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4개를 가지고 관계를 보려고 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먼저 시그마 X에 대한 걸로 먼저 해석해보자. 시그마 X를 떠나기 전에 먼저 이 방향부터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적겠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뭐가 돼? 시그마 X 다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X 다시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시그마 X 다시라고 하는 녀석에 단면적이라고 하는 걸 써보면 얼마? 단면적은 여기 나오는 거 어떻게 될까요? 역시 M이라고 놓고요. 여기다 N이라고 놓고 여기를 P라고 한번 놔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에 따라서 가본다고 치면 물론 이제 아까 이게 세타면 여기도 어떻게 돼? 세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어디에 키포인트를 딱 잡아야 되냐면 주어진 녀석이 시그마 X 다시라고 하는 녀석에서 실제로 주어진 녀석 자체가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단면적은 얼마? MN 곱하기 얼마 되죠? 델타 Z겠죠. 자, MN에다가 얼마 됩니까? 델타 Z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이렇게 작용한 얼마 됩니까?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나왔고요. 이제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 시그마 X에 관련돼서 움직여 볼까요? 얘는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는 놈이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주어진 식이 요렇게 해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판단하는 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힘으로 따지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 이쪽이 시점이랑 만나는 요 점 있잖아. 이 점을 갖다 평면 응용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봐 이렇게. 좀 복잡한데 이해되겠어요? 여기다 요렇게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자를 갖다 놓으면 밑에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하나 힘이 가고 여기에 뭐가 됐다? 요렇게 해서 뭐가 돼? 시그마 얼마? X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다 작용할 수 있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수선을 딱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요 녀석으로 내린 얼마만큼? 요만큼만큼. 그렇죠? 요만큼만큼 뭐가 돼? 역시 반대쪽으로 힘을 작용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보자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어떻게 되냐는 키포인트죠. 여기 있는 요 각은 요 각이잖아. 요 각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요거와 막꼭지 각이니까 뭐가 됩니까?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우리가 세타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그마 X라고 하는 걸 엿다 때려보면 얼마 돼? 시그마 X에다 뭐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 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방향 얼마? 시그마 X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그죠? 이쪽 방향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면이 작용하는 건 여기다 작용하는 것이니까 결론 어떻게 돼? 이 넓이는 MP에다가 얼마 되죠? MP에다가 바로 델타 Z가 되겠죠. 그렇죠. MP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 뭐가 돼? 델타 Z를 쓴 요 면에 작용하는 건 맞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요. 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선분 얘를 봐야 됩니다. 이 녀석 자체는 어디에 작용할 것이냐라고 보면 여기 나오는 타우 XY도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럼 타우 XY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나면 실제로 이 녀석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또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려본다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타우 XY는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려서 타우 XY라고 잡아놓은 녀석은 요 녀석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녀석은 방금 봤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돼요? 다시 떨어뜨렸을 때 이 방향으로 뭐가 됩니까? 또다시 힘이 하나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이니까 여기는 얼마 됩니까? 2분의 파이죠. 요렇게가 2분의 파이가 세타니까 여기 주어진 녀석이 뭐가 되죠? 그림 이해되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해되죠?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역시 이 방향으로 줘요. 타우 XY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써볼까요? 마이너스에다 타우 XY라고 하는 걸 써놓고 이 타우 XY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떨어뜨리는 건 사인 세타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가 되잖아. 자, 그 녀석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역시도 어디서 작용하냐면 이 사각면 위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역시 어떻게 됩니까? MP에다가 델타 Z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짜증나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두 녀석 갖고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녀석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녀석 자체는 여기 있는 녀석과 판단할 때는 이 녀석은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해석해야 되죠. 그럼 쟤도 뭐가 되는 거야, 쟤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어차피 올라가면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얘랑 똑같단 말이야. 이거랑 같은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돼? 타우 yx라고 하는 놈도 뭐가 돼? 타우 yx라고 하는 놈도 이 방향하고 똑같잖아. 왜냐하면 이 녀석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잖아. 그쵸?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아지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형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타우 yx는 얼마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하되 이번에는 이 녀석은 여기에 작용하는 거니까 np에다가 얼마 됩니까? 바로 델타 z가 나오죠. 자, 근데 짜증나 또 있죠. 뭐냐면 이번에는 이 녀석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녀석 자체는 결국에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내리면 이 녀석을 이렇게 올리면 얘랑 이거랑 똑같은 내용밖에 안 되잖아. 그럼 결론은 얘가 작용하는 건 똑같아요. 얼마 돼? 마이너스에다. 얼마 되죠? 시그마 y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 녀석이니까 당연히 얼마 돼? 이쪽에 사인 세타 맞죠? 사인 세타에다가 이번에 근데 대신 얘는 어디다 작용하는 거라고? 여기 작용하죠. 그럼 np에다 얼마 돼? 델타 z야. 자, 이거 이꼴 얼마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 알았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녀석이 이렇게 판단되어졌고요. 자, 이제 역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되죠? 시그마에다가 f에 얼마 돼? y-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제로가 되는 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식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우리 선생님 여기까지만 한번 딱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 한번 딱 써볼 테니까 보세요. 시그마 fy-라고 하는 녀석은 y-니까 이쪽 방면이죠. 그럼 이쪽 방면으로 작용하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주어진 녀석이 타우의 x-에 뭐가 돼? y-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작용하는 녀석에서 만들어진 저 녀석 힘은 얼마 됩니까? 타우에다가 얼마 되죠? x-y-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주어진 녀석 자체 역시 작용하는 면은 얼마 됩니까? 이번에 mn 곱하기 mn에다가 똑같이 그죠? mn 곱하기 얼마 되죠? 델타 z가 된다. 똑같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녀석 자체의 포인트는 이쪽이느냐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돼. 이번에 여기 작용하는 녀석 시그마 x라고 하는 건 이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고 친다면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타우 x 다시 y 다시가 이렇게 했는데 시그마 x, y, x는 저쪽으로 하는 걸 좀 귀찮으니까 이쪽에 붙인다 그랬죠.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내리면 되죠. 요렇게 내리면 요 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요건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자체가 요렇게 만들어진 거면 우리가 판단하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이 방향은 당연히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죠? 플러스에다가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이 녀석 자체가 작용하는 건 시그마 x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그마 x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 위쪽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코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사인 돼야 되지. 이거죠? 사인에다가 얼마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녀석 자체는 면적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주어진 델타 z에서 np가 되겠죠. 자, 그래서 np에다 얼마 됩니까? 델타 z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녀석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 보세요. 요 녀석 자체는 결론으로 따져본다면 이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생각되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친다면 요 녀석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녀석이니까 실제로 요 녀석 자체 여기 때리는 건 이렇게 해서 때려서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 방향 정할 때 요 각은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세타가 되고 이렇게 90도니까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 이거 뭐가 되죠? 역시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 맞잖아. 같이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자, 세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타우 xy니까 타우 xy다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죠. 타우의 xy라고 써주고 이 녀석을 바로 때리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된 게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뭐가 되죠? 이 녀석 자체가 작용하는 이 녀석이 작용하는 면적을 봐야 되는데 np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델타 z죠. np에다가 얼마? 델타 z예요. 아, 이거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기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하고 두 개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 이다음부터 얘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우 yx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얘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랑 똑같잖아. 여기도 이쪽으로 하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돼서 얼마 된다라는 거죠? 주어진 식 자체가
타우 y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은 여기 시그마 x가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얼마 돼? 사인 세타라고 쓰고요. 얼마 됩니까? 이번엔 대신 면적은 np 곱하기 델타 z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요 놈 남았죠. 요 놈 자체는 결론은 누가 됩니까? 이거랑 하는 거랑 똑같고 이 녀석은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똑같죠. 그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얘가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땡기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얼마? 시그마 y가 되겠고요. 시그마 y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때리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때리니까 이쪽이 세타가 되는 거죠. 시그마 y에다가 얼마 됩니까? 코사인 세타. 똑같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시그마 y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고 주어진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 역시 np에다가 델타 z. 난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지금 잘못됐으면 이건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 상태를 잘 보도록 합시다. 타우 yx라고 하는 녀석과 타우 yx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마 x랑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시그마 y는 어떻게 돼? 타우 xy랑 같은 형태를 나타내니까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고 면적만 달라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제로가 되는 식까지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만들어지는 녀석이 0이고 여기는 여기가 0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먼저 한번 앞에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쪽으로 당겨서 보면 델타 Z, 델타 Z, 델타 Z, 델타 Z, 델타 Z 다 죽죠. 이거 다 넘어가면 이쪽 식까지 다 붙어가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지금 계산할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식에서 판단해 보면 시그마 x-에다가 m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퀄 얼마 돼요? 시그마 x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mp가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얼마 돼? 타우에다가 xy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mp가 되죠. 자, 그리고 더하기. 아, 길다. 자,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 된다? 타우 xy 넘어왔고 그 다음 얼마 돼? 타우 yx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얼마? np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하기 얼마? 시그마 y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얼마? n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두 식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두 개가 같으니까요. 자, 그럼 시그마 x-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니까 시그마 x-는 얼마냐 이렇게 넣어볼게요. 얘를 넣어보면 이거는 시그마 x에다가 여기를 보면 이게 mn분의 np예요. 그러니까 mn분의 np. 그 mn분의 얼마 돼? np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mn분의 np는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되고 mn분의 np는 코사인 세타죠. 자, 그래서 그걸 머릿속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mn분의 np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mn분의 뭐가 돼? np는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같이 놓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 갔냐 분필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냐면 시그마 x-는 시그마 x에다 이게 코사인이니까 얼마 돼?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사인 세타에다가 np가 되는데 mn분의 np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 그 코사인 사인이죠. 타우의 xy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있는 걸 보면 얼마입니까? 타우 yx에다가 플러스 타우 yx에다가 자, 그리고 얼마? mn분의 np는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에다 얼마 돼? 시그마 y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가 이 mn분의 np는 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시그마 x-가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우리가 평형 조건에 따라서 이 두 녀석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시그마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새로운 축에서는 시그마 x에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얼마 되면 플러스 2배에다가 타우 xy에다가 얼마 됩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얼마 되죠? 플러스에다가 자, 어떻게 쓸 수 있죠? 시그마 y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하나 보입니다. 머릿속으로 반드시 쳐놓도록 해. 이렇게 딱,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식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면 두 번째 식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얼마? 시그마 x- 나왔으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조금 색깔이 그러니까 시그마 y-를 써볼게요. 시그마 y-를 쓰려고 하면 시그마 y-는 좀 놔두고 타우 xy가 나와있으니까 저거부터 해봅시다. 타우 x-, 그러니까 타우의 x-y-에다가 mn이라고 하는 놈을 써놓고요. 여기다 델타 z, 델타 z, 델타 z, 델타 z, 델타 z 다 더해져버리고 나면 이 녀석 이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다 시그마 x에다가 사인 세타의 np가 되고
자, 플러스에다 얼마? 타우 xy에다가 코사인 세타고 얼마? np가 되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에다가 타우 yx에다가 얼마? 사인 세타가 되겠고 np가 되고. 자, 다 플러스에다 시그마 y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np가 되고. 자, 이렇게 됐죠. 아, 복잡하다. 그런데 역시 mn분의 np라고 하면서 mn분의 np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mn분의 np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니까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타우의 x-y-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식을 한번 본다면 타우의 x-y-는 얼마? 마이너스 시그마 x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는데 mn분의 np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타우 xy에다가 얼마 됩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마이너스 타우에 yx에다 얼마 됩니까? np니까 얼마?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플러스에다 시그마 y에다가 이거 얼마 됩니까?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식 자체가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현재 코사인 제곱에다 사인 제곱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시그마 x에다가 얼마 돼? 플러스 시그마 y라고 써주고 이 녀석에다가 뭐가 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남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자체는 두 개 똑같으니까 플러스 얼마 돼? 타우에 xy를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최종적으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쭉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를 일단 선생님이 x-y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고로 타우에다가 x-y-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나면 마이너스에다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에다 마이너스 시그마 y라고 하는 걸 하나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플러스 얼마 돼? 타우의 xy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우리가 찾아냈는데 요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주어진 식 자체도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주어진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기를 보면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